도망치고 싶었다. 새벽 유튜버 침입과 칼부림 예고 속에서 버틴 여대생들. 지난 11월 남녀공학 전환 소식이 전해진 후 동덕여대 본관 건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 어둠이 학생들의 불안을 가리진 못했다. 특히 12월 중순 한밤중에 본관 앞을 배회하던 낯선 발소리와 어두운 모자를 쓴 채 문틈으로 플래시를 비추던 유튜버들의 침입 예고는 학생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서게 했다. 처음엔 장난이겠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문이 흔들리고 누군가 열어봐라고 외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 학생의 목소리에 떨림이 남아있다. 그들은 새벽 2시경부터 1시간 넘게 본관 출입문 주변을 맴돌았다. 누가 저기서 방송을 켜고 실시간으로 우리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휴대전화 진동음이 이어졌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덕여대의 깡패들이 모여있다, 여대 폭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얼굴 없는 목소리는 너네 언제 나와 쫄지 말라며 학생들을 도발했다. 이 걸린 영상은 댓글창이 순식간에 증오로 물들었고 그중 일부는 칼부림 예고라는 말까지 남겼다. 칼부림 예고라는 단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온라인에 남겨진 특정 시각과 장소가 적힌 메시지에는 악의가 서려 있었다. 1월 5일 오전 3시 본관 앞에서 기다린다는 경고 메시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를 증폭시켰다. 누군가 실제로 흉기를 들고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이미 정신적으로 지친 학생들의 잔잔한 분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A씨는 잠들면 다음날 아침이 올까 두려워서 도망치고만 싶었다고 고백했다. 고립은 일상으로 번졌다. 야간에는 본관 복도에 혼자 남지 않기 위해 몇 명씩 짝을 지었고 식사라도 하려면 꼭 3명 이상이 모였다. B씨는 칼부림 예고 이후엔 심리적으로 붕괴 직전이었다. 잠잘 때도 손에 전화기를 꼭 쥐고 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한 번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낮에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교실 한 구석에 숨어 있었다. 누가 볼까봐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학교 측은 불법 점거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학생들을 징계 대상으로 삼았다. 학교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학생임에도 사적 안전권은 온데간데 없었다. 학교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니 우리가 스스로 몸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학 박사 임미리는 1980에서 90년대의 학생 시위도 학교와 국가가 상호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면 동덕여대 사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새벽 연대를 꿈꾼 이들이 있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광장에서 민주동덕 깃발을 든 학생들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집회를 이어갔다. 장애인, 노동자, 기후활동가와 손을 맞잡고 민주여대를 외쳤다. B씨는 처음엔 장애인 이동권과 우리 무슨 상관이 있겠어 했지만 외부 연대의 물결 속에서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자라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도망치고만 싶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연대로 바뀌고 있다. A씨는 우리의 실패는 다른 여대생들에게 어떤 성공이 될 것이라며 단단히 다짐했다. 칼부림 예고와 유튜버의 침입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낸 동덕여대 학생들은 오늘도 낡은 본관 복도를 걸어다니며 봄은 연대에서 온다고 외친다. 어둠이 길어도 이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새벽을 깨울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3월 5일자 기사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폭력적 협박과 칼부림 예고에 맞서 단식 농성과 본관 점거를 이어갔다며 민주주의의 맨 얼굴이 여대생들의 텐트 속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특히 국제인권 기준에도 반하는 수준의 신상 털기와 온라인 폭력이 조직적으로 가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갈등과 표현의 자유 위기를 경고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여대생들의 숙식 농성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이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백만 여성의 대리 투쟁이라며 심층 분석을 실었다. 기사는 학생들이 밤마다 두려움 속에서 문틈을 경계하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국의 학내 자치와 안전보장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녀공학 전환 논쟁은 단지 학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안전권과 권리 인정의 본질적 문제임을 역설하며 독자들을 몰입시켰다. 중동의 알저지라는 국가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 연대한 장애인, 노동자, 기후활동가들의 지원이야말로 한국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현장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동덕여대 학생들의 싸움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연대 의제화되고 있다고 전하며 여성 인권과 학생 운동이 맞닿아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NHK는 여대 학생들이 목화는 밟힐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칼부림 예고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청각 자료를 SNS로 전파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의 대학 캠퍼스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며 일본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 한편 독일의 DPA 통신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가 오히려 국제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DPA는 학교 당국이 형사 고소 카드를 꺼내들자 유럽의 각종 여성 단체가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동덕여대 사태를 단순한 대학 내 갈등이 아닌 여성 안전권, 표현의 자유, 시민연대의 교차점으로 보며 큰 주목을 쏟고 있다. 칼부림 예고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여대생들의 모습은 곧 다가올 글로벌 인권 담론의 핵심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